월화수목금토일 우리 일상 속의 모든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드라마 톡톡.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죠. 네, 지금 실내에도 에어컨을 켜놨는데요. 계절의 열기만큼이나 자꾸만 뜨거워지는 지상파 3사의 드라마 전쟁. 오늘도 핫한 드라마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왔답니다. 자, 팟캐스트 방송 드라마 톡톡. 오늘은 그 세 번째 방송이네요. 드라마를 꼼꼼하고 친절하게 풀어주시는 우리 쉬즈라이프 기자 안꼬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엔 또 어떤 썰을 풀어주실까? 자꾸만 옆에 있으면 전 케미 돋더라고요. 밑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도 드라마 본방사수하고 돌아온 방송인 저 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활기찬 척 하고 있는데 네. 언제 우울하세요? 아니요. 더 즐겁게 해보려고요. 네. 추워요. 한 주간의 화제의 드라마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소통 방송 드라마 톡톡.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두 분? 우리 두 분? 아, 너무 잘 지냈죠? 네. 저 너무 피곤했어요. 왜요? 주말 동안 아이들이랑 놀아도 줘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네. 미치겠어요. 저는 애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어린이집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잘 갔죠, 어린이집. 오늘은 행복합니다. 애들이 갔기 때문에. 사실 엄마로서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제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아이들이 알고 계세요? 아이들은 한 번 들려줘 봤는데요. 네, 뭐래요? 되게 신기해요. 엄마 목소리 나온다고. 네, 여기서 엄마 목소리 나오니까 오. 엄마 어디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 엄마 목소리가 저희 들려. 우퍼 스피커로 듣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 아이들은 안 와보죠, 엄마 목소리를? 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좋아하겠다. 너무 신기해요. 아, 네. 저희 친정엄마는 오셔서 한번 들려드리니까 제가 방송에 네. 출연한 줄 알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방송 맞잖아요. 네. 네. 얼마나 분명히 파급력이- 사람은 여기 있는데. 네. 살아있고 파급력 있는 우리 드라마 톡톡입니다. 저도 카스 댓글 그다음에 까톡 막 날아오고 있거든요. 까톡. 네, 재밌대요. 자,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알차고 친숙해질 것 같다는 저의 감, 우리의 감은 오늘도 여전한 것 같네요. 자, 오늘 각오 3회차 진행한 오늘 각오 한 말씀씩. 네, 오늘은 뭐 각자 드라마를 또 네. 보고 온 날이기 때문에 각자 보고 왔죠. 네, 네. 자기가 본 드라마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가감 없이 네. 말씀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드라마 준비했죠, 오늘은. 네. 자, 오늘은 참 좋은 시절 그리고 안꼬님은 어떤 걸 준비하셨죠? 아, 저는 엔젤아이즈. 네, 저는 알겠고요. 왔다 장보리. 네, 왔다 장부리. 왔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놓고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드라마 중에서 요즘 가장 시청률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 이제 KBS ETV의 참 좋은 시절이잖아요. 네. 네, 혹시 좀 보셨나요? 참 좋은 시절? 저는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의외로 안 보시네요. 그 시간에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어떤 같아요. 거 보세요? 저희는 주말에 네, 아무래도 어머니가 드라마를 따로 보시는 게 있으셔갖고 네네네. 그걸 보다 보니까 네. 저는 또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은 뭘 좋아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는 따로 있어서. 아, 따로 네. 따로 계시는구나. 네. 아, 저는 참 좋은 시절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네, 안꼬님도 좀 보셨죠? 네, 저는 아이가 항상 네. 자기 거 본다고 네. TV를 장악하고 있다가 네. 그 참 좋은 시절 할 때는 TV를 틀어줘요, 그쪽으로. 왜냐면 이전에 했던 왕관의 식구들을 같이 재밌게 봤었거든요. 막장 좋아하시네요. 아이가요. 애기가 막장 좋아해요. 네. 벌써 그런 걸 알 때가 이놈 어느 자식이 어디서 이거 예, 이제 막장도 이제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막장 스타일과는 달리 또 참 좋은 시절은 약간 소박한 우리네 삶을 많이 그려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야기 구도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 있다는 게 좀 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많이 봤으니까 제가 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특히나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등장한다. 네, 맞아요. 그 배역마다 이렇게 사투리를 굉장히 애쓰면서 쓰시더라고요. 안꼬님은 서울 분이시잖아요. 네. 어떤 느낌 드세요?
아, 저는 그 사투리가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가족들이 전체가 다 사용을 하고 아역 배우들조차 사투리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음. 가족 드라마구나 음, 이런 음. 생각 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경주를 배경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마침 지난 네. 주말에 고향에 다녀왔어요. 아, 네. 경주 옆에 있는 네. 포항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저는 아마 네. 경상도 분들이 더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 사투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거기에서 이번에 네. 옥태견 씨의 그 자녀 쌍둥이 네. 자녀들이 굉장히 그 맛깔나게 배역을 소화하고 있는데 네. 아빠한테 이러더라고요. 계란 까먹으면서 그것도 까먹었나? 그런 깨알 같은 대사 하나하나들이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아, 네. 드라마 생각이 딱 나네요. 네. 본인이 해주시니까. 저는 물론 부족하죠. 그 꼬마들이 얼마나 그 네. 연기를 잘하는지.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이 사투리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네. 그거 혹시 아세요? 뭐 북도, 남도, 대구, 울산 이렇게 사투리가 미묘하게 바뀌어요. 억양이. 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블로그에다가 네. 대구 사투리 쓰시는 분도 있고 네. 경주 사투리를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도 저도 아닌 섞인 말투도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네. 이건 어느 지방 말이냐 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서 네. 아빠 저거 어느 지방 사투리고 저도 이렇게 사투리로 네네. 아빠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네. 밑장님처럼 참 네. 좋은 시절을 안 보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드라마일까 사실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 줄거리를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줄거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네. 방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네. 우선 극중 배역들은요 네. 하나씩의 아픔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네.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음. 이혼을 하셨다든지,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도망간 어머.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이 나셔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아픈 가정이지만 네. 그 상황을 나름대로 그 상황 음.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 나가고 네. 또 그들의 화합이 네.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큰 흐름으로 보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의 화해 스토리. 네, 네.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네요. 역경을 이겨내는. 네네. 그리고 강한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네. 역시 엄마는 강해야 돼. 네, 강한 어머니의 상이 한 분 윤여정 씨가 그 역할을 맡고 계세요. 무게를 잡고 계시는구나 드라마에서. 네. 그리고 그 이제 조연들로 나오시는 분들의 활약도 너무 대단해서 그게 시청률의 인기 비결이 아닌가. 맞아요. 제일 네. 높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시청률 네, 보고. 네. 그렇게 요즘에는 그 이서진 씨와 그리고 차혜원 역으로 나오는 김희선 씨의 러브라인보다는 네. 조연들의 활약, 그들의 러브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스토리 흐름이 갈래갈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중이 조연들에게도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러면은 뭐 비판받기도 하지만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시청률 30%를 바라보고 있다고. 네. 주말 드라마가 보통 30은 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해요, 이전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살펴보니까 27% 정도? 네. 그래도 이제 좀 인기를 점점 더 얻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러다가 일일 드라마 시청률 넘겠어요. 넘어야죠. 네.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이 활약하고 계시는데 넘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전에는 김희선 씨가 굉장히 예쁘고 네네. 아기자기하고 이런 그런 역할을 하다가 네네. 이번에 여기서는 굉장히 털털하고 소탈한 연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보니까 그 취해서 취한 보셨어요? 연기를 하시는데 정말 잘한다. 저 깜짝 네. 놀랐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술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관심이 또 쏠리는데요. 네. 이서진 씨가 또 취한 역할 한번 하셨어요. 그 취한 연기 한번 하셨는데 정말 리얼하다. 네. 배우분들은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고도 저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네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김희선 씨 취한 연기도 정말 명품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취중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게 뭉클했다. 네. 그리고
만취 연기로 안방극장을 단번에 울렸다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별해봐서 알지만 네, 이 술이 땡겨요. 그렇죠.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은 네, 그간 쌓아놨던 그 속내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렇죠. 애틋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네, 한번 술로써 이렇게 확 풀어내면 시원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돌아온 아버지 김영철 씨와 네, 독대를 하는 장면에서 네. 니 우리 동석이랑 다시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엮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술을. 아버지가 네. 너무 뻔뻔하신 것 좀 같아요. 약간 밉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 먹고 와가지고 자기가 네. 몇 년 동안 정말 네. 집 떠나 있으면서 아내가 아버지도 챙기고 동생들도 챙기고 네. 자식들도 챙겼는데 네, 그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은 별로 없고 해장국 얻어 먹어야겠다면서 해장국 해내라고 할 때는 저도 정말 때리고 싶다. 예, 막 저도 그냥 막 그냥. 꼬집어주고 싶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취한 연기, 뻔뻔한 연기 김영철 씨가 갑자기 돌아오셔서 네. 명활약을 해주시더라고요. 심심하던 찰나에 맞아요. 약간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또 네. 신선한 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고량주 마시면서 네. 취한 연기 너무 재밌었어요. 고량주 마셔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전 마셔봤어요. 어때요? 굉장히 써요. 독하죠. 네. 전 저희 아빠가 드시는 것만 봤어요. 입에서 불나더라고요. 밑장님 의외로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고급진 거 좋아해요. 네, 와인 이런 거? 와인 뭐 위스키 고급지고 고급지고 비싼 거 저는 주종 가리지 않습니다. 네. 한잔 하시죠. 근데 그분들은 맹물 드시면서 연기하시는 거겠죠? 그럼요. 진짜 대신 큰일 나게. 그냥 궁금했어요. 생순가?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네. 예전에 다른 연극을 보니까 약간 술맛 나는 물 있잖아요. 물에 희석한 듯한 거. 그런 거 드시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표현을 해야 되니까 리얼한 음. 걸. 하긴 너무 물만 아예 안 먹어서는 먹은- 그렇죠. 그게 연기가 되겠어요. 아무리 몰입도가 좋아도 네. 자, 술 이야기 그만하도록 하고요. 네. 근데 다음 방송 꼭 볼게요. 들으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재밌어요. 네네네. 한번 보세요. 이 술 연기도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보시고. 저는 그게 관심이 갔어요. 김영철 씨가 아버지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자꾸 보니까 집을 떠난 사연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사연이 정말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7살 네, 저도 정신 연령이 멈춘 딸. 사실은 1회부터는 보지 못했지만요. 네. 그 강동석 씨와 그다음에 동욱으로 나오는 그렇죠. 쌍둥이 네. 동생이죠. 이란성 김지호 쌍둥이. 씨. 네. 어릴 적에 다친 그런 네. 다치게 되면서 어떤 그게 계기인 것 그게 같은데. 집안과 집안의 그 결혼 문제에도 영향을 네. 미치고 있고 또 네.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어.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자기들이 그 쌍둥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눈물 흘리는 연기도 있으셨고 점점 그 전모가 드러날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김상호 씨가 배우로 이제 명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네. 실제로 경주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굉장히 네. 시골 냄새 나세요. 근데 또 닥터 이방인에 또 이분이 네. 나오시잖아요. 맞아. 거기서는 어떤 역할로 나오시죠? 거기서는 의사이긴 하나 네. 실력은 그다지 없어서 어느 줄에 서야 자기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싶어서 네. 그 강한 줄을 잡기 위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약간은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도 강초. 정감이 가더라고요. 이분 요즘 주가 오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CF에서 만나는 네. 건가요? 그 강쌍식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름에서도 쌍둥이라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 참 좋은 시절에서 네네네. 쌍둥이 형제인데 그 두 형제가 각기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10년을 사귀었는데 네. 결국에는 반대, 그러니까 형의 여자를 좋아하고 동생의 네. 여자를 좋아하는 이렇게 난리가 엇갈리는 났네, 또. 네,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 역으로 나오는 윤유선 씨, 네. 그리고 이 김상우님, 그리고 요 김상우님의 상대 배역으로 나오는 그 여자분 이름은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재밌으시더라고요. 예쁘잖아요. 네. 네. 스타일 바꾸셨는데 네.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헤어스타일 하나에 저렇게 달라질 수가 그분이요 스튜디오스 출신이시래요. 오. 그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런 예쁜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슈퍼 아줌마 네. 스타일로 야채 가게 아줌마 스타일로 네, 억세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어. 변신이 대단하네요, 그러면. 네. 고급진 느낌에서. 그렇게 연기의 폭이 넓다라는 게 이 음. 배우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죠 또. 네. 네. 자, 이번에는 앙꼬님 알다. 아니야. 시청률 순으로 한번 시청률 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장님의 왔다 장보리. 왔다 장보리. 네. 왔다 장보리는 음. 그 스토리 자체가 원래 인생이 뒤바뀐 두 아이의 네. 그런 역경, 뭐든 음. 그런 얘기들과 함께 한복 이야기가 같이 곁들여져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거든요. 네. 보통 우리나라는 전통 따지고 막 이러면 사실 네. 관심이 좀 가긴 가요. 다른 데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번 화에서 네.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민정, 네. 인생이 바뀐 아이죠. 그쵸. 연민정이란 아이가 네. 아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 다 컸는데 몇 살인가요? 모르겠어요. 20대 초반으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 거기서는 그렇게 네, 나와요. 이제 네. 막 갓 대학을 졸업하고 네, 이유리 씨가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악독하게 나오더라고요. 표정부터. 좀 결혼하시고 나서 좀 연기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원래 좀 그렇게 센 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전 드라마에서도 네. 이번 드라마에서도 표독스러운 연기와 네. 예전 남친을 신고하는 그런 네. 소름 끼치는 아기를 낳았잖아요. 네, 이번에- 몰래 아기를 낳았는데 음. 소리를 안 내려고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소리 안 내고 아기를 낳는 장면이 그게 독하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독하다.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나요? 저는 막- 아직 안 나와봐서 모르겠는데 두 분께 여쭙고 싶네요. 그건 불가능해요. 낳아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나중에 혼자 떠나는데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냥 네 얼굴만 가슴에 네. 묻는다고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요즘엔 이렇게 무책임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아이 있는 엄마로서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자기 아이를 낳고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렇죠. 그럴 거면 낳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그것도 그랬고. 네, 네. 아이를 둔 부모님들로서 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느낌이 드셨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름이 예뻐요. 이름? 보리. 보리. 근데 어렸을 때 그 보리라는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될 때 네. 보리밥을 너무 잘 먹는다는 이유로 그런가요? 그래서 보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런데 그 덕분에 네. 그 보리 역으로 나오는 오연서 씨가 이번에 네. 그 하늘보리 아, 음료 맞아요. 있잖아요. CF 찍고 계세요. CF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린 게 아닐까요? 네. 보리 음료? 딱 맞아 떨어지는. 드라마가 정말 영리하게 이 네. PPL이라든지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대놓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 보면 이번에 또 보리 역을 하시는 분이랑 그 재화역 좀 날라리 김지은 검사죠. 씨죠. 날라리 검사. 네. 두 분이 또 러브라인이 만들어지고 네. 있어서 완전 꿀케미. 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고편에서도 네. 왠지 좀 장보리 역을 맡으신 그 네. 오연서 씨가 네. 마음을 좀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예고편에 어. 나와서 다음 회에도 아마 두 분의 러브라인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장보리 이렇게 간간히 보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도 봤지만 전체적인 흐름도 조금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디까지 왔냐면 원래는 연민정 씨가 네. 그 친엄마의 아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깍쟁이였어요. 깍쟁이였고 보리로 나오고 있는 그 오연서 씨가 한복집 비술체죠. 비술체에서 태어난 둘째 며느리의 아. 아이거든요. 네. 네. 둘이 그 비술체에서 인화랑 옥수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두 분이 이제 한복 경합을 벌이게 돼요. 맨 처음에는 경합을 벌이면서 뭐 자기 아이가 모델도 하게 되고 그 활동을 하면서 둘이 처음 만나긴 해요. 연민정이랑 장보리가 처음 만나긴 하지만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보리가 길을 잃게 되면서 자기 이름도 잃고 그러면서 연민정네 집에 어떻게 하게 이제 길 가다가 만나서 정말 주워서 키운 거죠. 길에서 주워서 같이 키웠는데 다 클 때까지 사실 둘은
연민정은 알죠. 얘가 네. 고아라는 거. 네. 고아가 아니면 뭐 길에서 주워다 키웠다는 거. 그래서 되게 싫어하면서 커요. 네. 연민정은 오히려 자기가 뭐 보리의 능력, 그림 그리는 능력이나 뭐 다양한 능력들을 이용해서 비술체의 뭐 동료, 서포터즈를 받아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유학파가 되는 거죠. 정말 그 소재 자체가 신선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약간 이제 경쟁자 구도이면서 아직은 경쟁자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한복 어쨌든 때문에 다시 엮이기 시작했어요. 예, 보리는 굉장히 착한 역이고요. 네, 어렸을 그리고 때부터 마음도 되게 네, 여리고 연민정은 그 보리를 짓밟고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해 보려고 하는 되게 네, 독한 악역 스타일로 굉장히 나와요. 예, 악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나는 고아라고 생각하라고 자기는 계속 고아라고 돌아다니고 나 없다고 생각하라고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못됐어. 없다 생각하고 네. 나중에 내가 크면 집 한 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러면 확 그냥 다리몽댕이를 너무 좀 막 어렸을 그냥, 때부터 네.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워낙 엄마랑 둘이 살았을 때도 가난했었고 빚에 네. 쫓기고 있는 상태였고 좀 지금까지 뭐 서포트를 받아서 유학파로 컸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할 때만 엄마한테 가서 애를 낳고 뭐 보리를 막 숨겨달라 못 만나게 해달라 뭐 한복 대회 나가는 걸 막아달라 막 이런 식으로 압박 넣는 걸 보고 엄마도 답답하지만 어떻게 딸을 저렇게 키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로 막 자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네. 독한 연민정이 네. 된 것 같아요. 큰 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욕망을 위해 달리고 있는 중이죠. 네. 네. 그 주인공들의 야망과 욕망이 드러날 때 특히나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네. 거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한승연이 출연하는데 네. 거기서 정말 발랄하고 깜찍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뭐 부잣집 딸이기도 하지만 되게 철없는 부잣집 딸이죠. 네. 그 부잣집 딸은 원래 그런 캐릭터지 않나요? 그래서 막내 딸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부잣집 딸이라서 뭐 옷가게 가서 네. 알바하는데 입어보고 싶다고 거기서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있고 그러다가 사장한테 걸리고 네. 막 여기저기 옷걸이 있는데 막 숨어서 돌아다니다 걸리고 재밌네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보니까 레이스룩을 입고 나왔는데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레이스룩. 맞아요. 예쁘더라고요. 거기다 핫팬츠를 딱 네. 매치해서 거기다가 헤어스타일도 웨이브로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딱 묶고 묶고 깜찍하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한번 있고 요즘에 봐야겠네요. 이번 회에는 그 정난 역을 맡으신 네. 분이랑 강내천 역을 맡으신 깡패죠. 음. 극 중에서는 깡패인데 두 분이 만나서 영화관 가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정난 역할을 맡으신 분이 뭐 나는 영화관에 오면 뭐 네. 옆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뒤에서 발로 막 폭폭 차거나 앞에서 막 머리가 커서 막 앞을 가리거나 너무 네. 힘들다고 그랬더니 강내천 씨 역을 맡으신 분이 막 네. 그래? 부화시켜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손짓을 딱 하는데 옆을 막 끌고 나가고 부하들이 들고 나가고 막 네. 머리를 누르고 막 근데 그거 보는데 완전 빵 터졌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손으로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꽉 누르고. 그리고 좀 반전이었던 게 그 어떻게 보면 극중 깡패인데 네. 공포 영화를 보고 오히려 정난의 무서워하죠. 품에 안기는 네, 맞아요. 뭐지 이런 작전은 여자가 자기 무서우니까 안기려고 하는 네, 작전이었는데 일부러 완전 그랬는데. 네, 반전이죠. 그거 보고 깡패의 체면을 구긴 장면이다. 그래도 네. 좀 빅잼이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성공을 위해서 이제 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리 씨죠. 연민정. 네. 이 어떤 앞날이 될지 그 음. 보리는 또 어떻게 그거를 또 이제 그 자기에게 돌아오는 나쁜 상황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방해를 헤쳐나갈지 네. 예,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전 앞으로 나올 그 한복들의 예쁜 모습들도 사실 기대가 돼요. 네. 한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떤 한복 좋아하세요? 요즘 거기서는 스타일 비술체에서는 좀 전통 한복이 나오는데 다르잖아요. 저도 약간 전통 한복을 좋아해서 이번에 돌잔치할 때도 너무 화려한 퓨전 말고 좀 단아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네. 네. 확실히 한국 사람 피부에는 한복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집 갈 때 입고 싶어요. 당연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결혼할 때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한복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사실 사람들만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으면 한복도 입고 입을 만한 다니고 싶으세요? 옷인데 그렇죠. 실제로 불편한 거 좀 감수하고. 그렇죠. 실제로 뭐 대학교 어떤 학생은 네. 교복처럼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너무 예쁘고 머리도 이렇게 닦고 다니니까 음. 정말 단정해 보이고 외국인들이 같이 막 사진 찍자 그러고. 세상에 네. 이런 일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들 전통복을 입고 다니는 기모노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서 맞아.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여기서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한복 예쁜 게 많이 네, 나와서 우아하더라고요. 네, 네. 좀 이렇게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이유리 씨가 입고 나오는 한복도 되게 예쁜 게 많거든요. 그 보고 많이들 이제 찾으실 것 같아요 한복. 네. 한복을 좀 새롭게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가 주는 효과가 엄청나니까요. 또 이제 다음 안꼬님 드라마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아, 네. 저는 엔젤아이즈를 처음부터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요. 네, 예, 지금까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엔젤아이즈는 이상윤 씨하고 구혜선 씨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두 커플인데 그러니까 구혜선 씨가 원래 시각장애 소녀로 나왔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상윤 씨는 이제 어릴 때 아역이죠. 순수한 소년으로 나와서 두 사람이 네. 이제 애틋한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구혜선 씨가 시각장애였는데 시각장애였는데. 아버지가 의사세요. 의사신데 이제 각막 이식을 받고 네, 앞을 네. 보게 되고 네. 소방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상윤 씨는 원래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 엄친아였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네. 중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네. 그 각막을 구혜선 씨에게 준 거예요. 아, 네, 그 각막을. 예, 줬는데 오. 알고 보니 그 아버지 구혜선 씨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자신의 딸이 네. 그 각막을 이식을 받으려면 누군가 기증자가 있어야 하는데 네, 네, 네. 그 이상윤 씨의 어머니가 네. 그 구혜선 씨를 너무나 그러니까 친구로 예뻐했지만 아들의 네. 친구 예뻐했지만 딸처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그래서 자기의 각막을 구혜선 씨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기증 의사를 밝혔는데 네. 그걸 그 구혜선 씨 아버지가 의사다 보니까 네, 네, 네. 담당 의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네. 아, 이 사람이 죽어야 자기 딸이 각막을 이식받겠구나 싶어서 설마. 사실 수술은 잘 됐는데 인공호흡기를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각막 이식을 받게 됐고 네. 그 이제 자기의 죄책감이 있으니까 네. 그 아들인 이상윤 씨를 공부도 잘했고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의사를 만들어줘서 이제 성공한 의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구혜선 씨는 사실 눈이 안 보였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고 애틋했던 그 이상윤 씨 얼굴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쵸. 돌아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다. 결국은 돌아왔는데 구혜선 씨에게는 약혼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준 또 다른 의사 약혼자가 있고 의사.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알게 되는 사실들인데 네. 지난번에는 그 구혜선 씨 아버지가 네, 네. 그렇게 어머니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이상윤 씨의 어머니를 죽여서 각막을 자기에게 받도록 한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둘이. 그래서 예물을 맞추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네네.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연인이 될지 약간 삐걱할 것 네,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시청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미칠 같더라고요.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시청률 한번 살펴봤더니 네, 엔젤아이즈는 한 9.2%, 네. 지난 주말 25일 기준인 것 같고요. 네, 참 좋은 시절은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27.5%. 아무래도 오래 해서 네, 네,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고정팬을 끌고 가는 네, 거죠. 네. 장보리 14.6%. 네. 그다음에 시간대는 다르죠. 호텔킹이 8.6%. 네. 요거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음, 또 약간씩 보는 패턴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는 보통 장보리 네. 보고 나서 호텔킹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런 네. 케이스로 가세요. 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보는 음, 호텔킹은 저희 남편이 좋아해요. 네. 그러시구나. 또 KBS 1TV예요. 정도전이라는
그 선이 굵은 드라마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네. 또 17.6%더라고요. 높네. 네, 저는 사실 사극물을 선호하진 않는데 제가 아끼는 19살 제자 한 명 있는데요. 네. 그 여학생이 정도전을 완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친구들도 이런 사극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역사물을 네. 좋아하는구나. 네.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좀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고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 좀 각본이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보고 나면 자기가 배웠던 거랑 좀 매치가 돼서 네. 애들이 그래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극은 처음부터 보지 않으면 중간에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어지지가 않아서 네. 갑자기 제가 왜 죽이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극을 한 번씩 그 배역을 맡은 그 배우 보면서 한 번씩 보곤 하는데 영화를 볼 때도 영림 보셨어요? 현빈 나오는 영화. 아니요, 아직 못 요즘 봤어요. 영화 안 보시는구나. 아니 저는 스파이더맨 보느라 드라마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 이제 사극도 17.6%로 요즘 이제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한동안 사극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3사에서 네. 그러다 싹 내려가더니 이제 정도전만 남은 건가요? 정도전만. 정도전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좀 가벼운 사극 나오면 저는 좀 네. 좋아하는데 예전에 해품달처럼 맞아요. 저 가벼운 거 좋아해요. 좀 러브라인 많고 퓨전 사극이죠, 약간. 네. 네. 그래서 역사는 따라가면서 좀 재미를 주는 산뜻하게 너무 무겁지 않은 거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왕후도 재밌게 봤었어요. 네, 기왕후 보셨다면서요? 네, 네. 기왕후 완전 하지원 사랑해요. 요즘에는 사극의 그런 러브라인과 그다음에 또 깔리는 OST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요즘에 뭐 OST 끌리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일일 드라마 OST가 일일 드라마? 너무 좋고 주말 드라마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OST도 너무 그게 치중을 했나 봐요. 가수분들이 너무 멋지게 불러주셔가지고 참 좋은 시절에서는 이문세 씨 노래가 나오거든요. 엔젤아이즈에서도 나오는데 네. 제가 제목은 모르겠고요.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음악들도 나오고. 음악이 정말 그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 방송에도 음악 한번 중간중간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방법이 없나요? 아, 넣으면 되죠. 어디 저희가 불러야 되나요? 아 그것도 안 되나? 네. 노래 잘 부르시는 분 없으세요 주변에? 저희만의 로고송을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로고송 이웃분들에게 좀 부탁을 해봐야겠어요. 네. 우리 로고송 인맥을 좀 만들어줘. 동원해서 네, 우리 타이틀송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이 드라마 안 되면 저희 셋이서 그냥 한번 부를까요? 뽀뽀뽀처럼 그냥 자, 이렇게 주말 드라마 이야기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어떤 드라마를 또 다뤄보도록 할까요? 다음에는 일일 드라마 어때요? 네, 일일 드라마? 드라마도 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서 어떤 거? 저는 보면 그거 괜찮아요? 봐요. 사랑은 노래를 타고인가? 사랑은 노래를 타고. 노래는 사랑을 타고인가요? 음, 헷갈려 그게. 이러면 안 돼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엄마의 정원도 봤어요. 엄마의 정원 재밌더라고요. 엄마의 정원 고두심 씨 나오죠? 네. 이렇게 배우분들이 명배우분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요즘에 참 많은데요. 뭘 봐야 될지 상당히 힘듭니다. 고르기도 힘들고 그리고 다 보기도 힘들고요, 사실. 사실 얘기 들으면 나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시간이 막 겹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다시 보기가 참 잘 팔리고 있고, 네. 저는 어플도 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사이트에서 좋은 음. 사이트를 하나 알았어요. 네. 아, 그래요? 이따가 뒷구석에서 아, 그런가요? 저는 푹에서 보고 있는데 아직도. 3사 방송국의 어플을 사용하시는군요. 네. 그게 제일 좋죠 뭐. 저번 방송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번 방송은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뭔지 모르게 바빴어요. 드라마 보느라. 블로거신데 먹고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게 제일 바빠요. 오늘은 의상 얘기 제가 빠뜨렸는데 오늘 섹시하게 오프 숄더인가요? 저 오프 숄더라고 해야 돼. 가오리 오프 숄더. 네, 어. 가오리 오프 숄더 입고 오셨습니다. 어깨 진주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양꼬님은 자녀분이 우리
박진영 이름이 박진영 씨예요. 아 진짜요? JYP 우리 네. 진영아. 오늘 가서 방송 들려줘야겠네요. 진영이가 만든 예쁜 팔찌하고 오셨어요. 메이드 인 네. JYP. 저는 오늘 강의 있어서 스카프 하고 왔습니다. 강의 스카프군요. 안 그래도 아까 입구에서 만났는데 웬 강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방송에서 스피치 팁이나 보이스 팁도 하나씩 알려드리면 아, 이 푸는 거. 블라블라블라. 네, 이런 거 까르르르르 뭐 제가 했죠. 네. 안꺼님이 제일 잘하세요. 안꺼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하나씩 알려드리면 재밌을 안꺼님이 것 가서 같이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 강의 가서. 저는 지난주 방송 듣고 친구가 조금 지나서 자신도 한번 출연해 보고 싶다고. 아우 땡큐죠. 네, 오세요, 의사를 오세요. 밝히셨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드라마 가지고 네. 오시라고 네,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네, 일단 일일 드라마 하기로 네. 우리 네. 약속. 네. 네, 약속.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처럼 또 한 개씩 보고 올까요? 네. 좋아하는 거 각자 네. 가지고 오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라마 톡톡 활약 지켜봐 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오셔서 소감이나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섬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드라마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깊이 있는 드라마 준비해 오실 거죠? 깊이 들어가는 방송. 아 근데 사실 저는요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농담도 더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 너무 짧죠. 네. 그냥 남자님한테 어떻게 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실 때 짧아요. 더 재밌는 얘기 더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예능감 더 발휘하고 싶은데요. 나 오늘 또 화장품 갖고 왔어요. 오. 근데 이제 고니님이 먹었어. 다 먹었어.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고 방송하다 보니까 화장품 욕심 엄청 많거든요. 네. 저번에 드린 건 맞던가요, 피부에? 써보셨어요? 일단 막 발랐어요. 아무 트러블이 없는 걸 보니까. 역시 순한 걸 드려서. 네네네. 그래서 선물 진짜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고니님이 다 먹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다 먹고 있는데요. 다시 뱉어낼 수 있도록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도 고니. 자, 고니, 안고 그리고 밑장이 함께한 이번 주 주말 드라마 이야기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네. 네, 우리만 즐거워서는 안 되겠죠. 네, 모든 분들께서 재밌으실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약은 어떻게 됐죠? 공약 만들어야죠. 공약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공약. 공약도 추천해 주시고요. 네. 지치지 않는 드라마 이야기로 저희 셋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네.